My fellow Americans, this is Liberation Day, waiting for a long time. China, a discounted reciprocal tariff of 34%. 자원의 무기화라는 말이 등장할 만큼 미중 간의 패권 싸움이 치열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온흡착 형광이라는 첨단 산업에 필요한 성분들만 들어있는 그런 것들을 중국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입김이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큰 것이고요. 그 핵심 광물을 어느 나라가 통제하는가가 미중 패권을 가늠하는 중요한 변수로 등장했다는 것이죠. 미국의 취약점, 이 히토류를 중국이 다 통제를 한다면 결국엔 칼날은 중국이 쥐고 있는 것이죠. 지루한 경제 이야기는 가라. 필터 없는 경제 토크, 매운맛 경제 토크 킥 신영일입니다. 우리는 국가 안보를 위해 그린란드가 필요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선 후 취임에 앞서서 그린란드를 미국의 일부로 만들고 싶다는 발언으로 전 세계를 시끄럽게 뒤흔들었는데요. 그린란드는 EU가 지정한 34가지 핵심 원자재 중에 25종류가 매장된 자원의 보고로 첨단 산업에서 자원이라는 무기가 총칼보다 더 위협적인 존재로 부상하면서 글로벌 공급망 전쟁의 핵심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오늘의 킥은 격화하는 공급망 전쟁, 자원 무기화 시대의 생존 전략은입니다. 자, 핵심 광물 확보와 자원 회수의 권위자 키커 전호석 박사. 글로벌 패권 전쟁의 균형 외교 전문가 키커 봉영식 박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And today my fellow Americans, this is Liberation Day, waiting for a long time. In a few moments, I will sign a historic executive order instituting reciprocal tariffs on countries throughout the world. Reciprocal, that means they do it to us and we do it to them. Very simple, can't get any simpler than that. Great Secretary of Commerce. So, if you look at that, China, first row, China, 67%. That's tariffs charged to the USA, including currency manipulation and trade barriers. So it's 67%, so we're going to be charging a discounted reciprocal tariff of 34%. I think, in other words, they charge us, we charge them less. So how can anybody be upset? Millions and millions of people, and of the millions that with China, as you know, against my statement, they put a 34% tariff on above what their ridiculous tariffs were already. And I said, if that tariff isn't removed by tomorrow at 12 o'clock, we're putting a 50% tariff on above the tariffs that we put on. 봉영식 박사께서는 주요국의 패권 전쟁을 아주 균형 있게 해석해 주시는 분인데 광물 전쟁에서도 특히 미중 간의 패권 싸움이 치열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전략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미국으로 본다면은 첨단 기술에서는 앞서 있으나 핵심 광물 보존 차원에서는 중국에 뒤지고 있다. 하지만 중국은 보존 차원에서는 세계 그 어느 나라보다 압도적인 위치를 점유하고 있지만 네. 그걸 개발하는 수준은 아직 미국만큼 돼 있지 않다. 그래서 서로 이 장점과 약점이 다르죠.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는 이제 가능성이 높지만 수비에 치중한다면은 미국 입장에서는 기술이 있지만 이제 공세에 치중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핵심 광물을 어느 나라가 통제하는가가 미중 패권을 가늠하는 중요한 변수로 등장했다는 것이죠. 뭐 그 핵심 변수라면은 예전에서는 핵무기가 있느냐 없느냐, 그걸 가지고 패권국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있었는데 핵무기는 막강한 무기이긴 하지만 이것을 어떤 구체적인 외교 안보에서 쓰기에는 너무 큰 무기죠. 핵무기의 목적은 사용이 아니라 사용하지 않는 데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어느 게 중요한가? 요즘에 나오는 것은 배터리와 반도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반도체가 이제는 21세기 안보에서는
핵무기만큼 중요한 그런 요소가 됐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이 각축을 벌이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시겠습니다. 네, 뭐 경제 질서뿐만 아니라 뭐 안보에서도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트럼프가 러우 전쟁 협상의 카드로 우크라이나와 광물 협정을 맺으면서 히토류 같은 광물 자원에 대한 관심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데 요즘에 자원의 무기화라는 말이 등장할 만큼 이 주요국의 광물 확보 전쟁이 치열하게 펼쳐지게 된 어떤 계기가 있을까요? 자원 무기화가 발달된 것은 결국은 중국에 의해서 이게 만들어지게 된 것이거든요. 예. 과거 중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자원을 갖다 공급하는 국가였었지만은 중국이 빠르게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면서 해외 자원을 갖다 독점적으로 구입해서 개발을 하면서 이게 결국은 자원이 필요한 국가들한테 반항감을 갖게 되면서 자원에 대한 전쟁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2022년 8월쯤에 미국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는 것을 발효를 해서 예. 중국에서 생산된 자원 또 이걸 사용한 거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하는 그런 법을 만들게 되었고요. 또 2023년도에는 EU를 중심으로 핵심 원자재법을 발효를 해가지고 예. 핵심 광물 자원의 확보를 위한 치열한 삼각구도가 만들어지면서 자원 확보가 지금은 더 어려워지게 된 이런 계기가 된 것입니다. 그렇군요. 광물 전쟁의 핵심은 뭐라고 보세요? 결국에는 미국의 대중국 전략의 전제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이전에는 키신저 국무장관과 닉슨 대통령이 중국에 가서 전격적으로 공산국가인 중국과 국교 정상화를 70년대에 했지 않습니까? 예. 그때 전제는 무엇이었냐면 비록 중국과 미국이 적대 관계에 있고 이데올로기가 다르지만 현실주의적인 국가 이익 추구 차원에서는 평화 공존을 할 수 있다였습니다. 예. 거기에 더해서 이제 모택동 주석 사망 이후에 등소평 정권이 등장하면서 실사구시 개혁개방 정책을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국이 세계 자본주의 시장에 이제 진출을 했죠. 그래서 미국은 이런 중국의 자본주의 세계 질서의 편입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 전제는 중국이 점점 세계 모든 국가와 무역을 하게 되면은 적어도 이 공산주의의 침략성이라든지 적대감이 누그러질 것이다. 왜냐하면 같이 비즈니스를 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이것이 장기화되다 보면은 중국이 아무리 막강한 패권 국가가 되더라도 결국에는 세계의 자유무역 세계 질서를 유린하는 행동을 취하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중국에게 이익이 될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이 중국 공산당의 정통성의 기반인 경제 성장에 피해가 가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자제할 것이다. 즉 중국과 미국이 점점 비슷한 정치 체제로 갈 것이기 때문에 영구적인 평화 공존이 가능할 것이다. 이런 전제였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더 자본주의화되는 것을 적극적으로 미국이 유도를 했죠. 그것이 처음에 나온 것이 90년대 초반에 빌 클린턴 행정부가 중국을 세계 무역기구 WTO에 편입시킨 거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생긴 것은 클린턴 행정부 다음에 부시 행정부가 테러와의 전쟁을 8년 동안 하면서 미국의 국력이 모두 중동으로 쏠렸습니다.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그러니까 태평양이 텅텅 비니까 거기서 중국이 굴기를 한 거예요. 이게 동학양에는 끝났고 이제 중국도 할 말을 해야겠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바마 행정부가 서둘러서 아시아로 회귀를 해야겠다. 피보트 에이시아 재균형을 했는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됐죠. 그래서 이것은 초당적인 문제입니다. 이거 트럼프가 하는 것도 아니고 바이든이 하는 것도 아니고 중국이 변한다는 환상에서 깨야 된다. 중국이 부강해지면 미국과 잘 지내는 것이 아니라 미국을 위협하는 적대 세력이 되기 때문에 이제는 차단을 해야 된다는 것이 새로운 미국의 중국 전략이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취약점, 중국이 많이 가지고 있는 것, 희귀 광물을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까지 이어진 것입니다. 아하, 그렇군요. 자, 히토류가요, 산업의 비타민이라고 불릴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히토류는 정확히 어떤 광물이고 또 왜 이렇게 귀한 몸이 된 겁니까? 히토류는 정말 저희들이 많이는 사용하지 않지만요. 어떤 고도의 제품의 특성을 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꼭 필요한 성분이 바로 히토류라고 저희들이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칼라티브에서 아주 선명하고 다양한 컬러를 낼 수 있는 것들도 히토류에 의해서 발현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끌어가고 있는 반도체라든가 전기, 전자, 전기 자동차, 자율주행이라든가 특수광 등에서도
이들의 기능을 갖다가 아주 많이 높일 수 있는 기능이 결국은 히토리에 의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광물의 하나입니다. 이런 히토리 광물들은 정말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도 있는 모나자이트도 있지만은 바스트나사이트서부터 해가지고 제노타임, 이오노착 형광과 같은 정말 다양한 광물들이 이렇게 전 세계에 분포되어 있긴 하지만은 중국이란 나라에는 이온흡착 형광이라는 정말 저희들이 첨단 산업에 필요한 그러한 성분들만 들어있는 이런 것들을 중국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입김이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큰 것이고요. 예. 그 위에도 중국은 텅스텐이라든가 바나듐, 안티몬, 흑연 등과 같은 상당히 많은 핵심 광물들을 갖다가 세계에서 가장 많이 확보를 하고 있는 그런 국가입니다. 네. 앞으로도 미래에도 중국이 히토리 광물에 대해서는 여전히 패권 국가로 자원 무기화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예. 자원의 무기화 문제도 기억하시겠습니다만은 이제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는 그 센카쿠 조오도를 둘러싸고 영토 분쟁이 있지 않습니까? 예. 중국 그 어선이 거기서 불법 조업을 하고 일본 정부의 주장으로는 일본의 영토인 센카쿠 영해를 침해했다. 그래서 체포가 되었습니다. 예. 근데 중국 정부는 또 항의를 했고요. 디아유 따위는 중국 땅이지 왜 일본 땅이냐 이렇게 충돌을 했는데 거기서 일본 정부가 처음에는 굉장히 강하게 나왔습니다. 중국 어선 선장을 일본 국내법에 따라서 예. 재판에 회부하겠다 했는데 거기서 중국 정부가 카드로 내세운 것이 일본에 대한 히토류 수출 일시 중지였습니다. 일본 반도체가 대단히 큰 충격을 받았죠. 예. 그 다음에 바로 일본 정부가 항복을 하고 그 중국 어선 선장을 풀어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대대적으로 중국 언론에 보도된 것이 선장이 비행기 트랩에서 내려오면서 양쪽에 V자로 승리를 선언했죠. 일본 정부는 굉장히 망신을 당했는데 예. 세계는 그만큼 히토류가 정말 대단한 폭발력을 가지고 있구나. 예. 안보상에서도 그걸 느끼는 한 장면이었습니다. 예, 중국이 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히토류가 되겠는데 중국이 자원 무기화 전략을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데 자원 무기화를 하면 어떤 경제적 이득이 있고 또 이로 인해 또 부메랑처럼 어떤 리스크가 돌아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강점, 무기를 최대한 활용해서 국가 이익을 최대한 증진시키는 건 어느 나라나 하는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예. 그것이 단기적으로는 이익이 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손해가 될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겠죠. 예. 그런데 만약 히토류라든지 다른 핵심 광물 전쟁 때문에 중국 경제가 단기적으로라도 파탄을 겪는다면은 예. 그렇지 않아도 코로나 3년 동안에 겪은 저성장 그리고 높은 실업률 때문에 민심이 요동을 치고 있는데 이것을 시진핑 정권이 얼마나 더 견딜 수 있을 것인가. 예. 과연 민족주의 쪽으로 기술을 돌린다고 해서 민심이 가라앉고 시진핑 정권의 정통성이 계속 유지가 될 것인가.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는 껄끄러운 사안입니다. 어떻게 본다면 굉장히 큰 도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소모전에서 과연 중국이 견딜 수 있을 것인가. 특히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런 핵심 광물에 대한 대체, 공급원을 미국은 찾겠죠. 예. 예를 들면은 중국의 4,400만 톤에는 물론 미치지 못합니다. 하지만 베트남이 350만 톤, 호주가 570만 톤, 인도가 690만 톤, 브라질이 2,100만 톤, 러시아가 380만 톤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단기간에 수모전을 견딜 수 있는 매장량을 확보한다면은 예. 중국의 공세를 견딜 수 있는 여지가 생기게 됩니다.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중요하지 않고 쥐를 잘 잡는 고양이가 중요하다고 등소평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정통성을 중국 공산당 독재가 지속하는 한 중국 인민은 계속 풍요로운 생활을 영위할 것이다 약속을 했고 그 약속을 지난 60년간 지켰습니다. 그래서 중국 인민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중국 공산당의 그런 집권을 지지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과연 중국 공산당 정권이 이제까지 중국 공산당 독재를 지탱해온 경제 성장의 근간을 치명적으로 훼손하면서까지 광물 전쟁을 언제까지 계속할지 예. 이것은 좀 두고 봐야겠죠. 예. 그 요즘에 광물 가공 시장에서 중국이 압도적인 점유율을 자랑하면서 전 세계 모든 광물이 중국으로 통한다. 뭐 이런 말까지 나오던데 중국이 독점적 지위를 가질 수 있었던 배경은 뭘까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아무래도 이제 매장량이 세계 어느 나라보다 풍부하기 때문에 독점적인 지위를 가질 수 있었겠죠. 예. 매장량이 풍부해야지 채굴, 정제 수출할 그런 가능성도 높아지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아주 좋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예.
두 번째는 그것을 어떻게 시장 가격에 맞게 채굴하고 정제하느냐의 문제인데 예. 하나를 이렇게 정제하는데 4년에서 6년 정도 걸린다 말씀하셨는데 네. 만약에 그것을 정부가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면 그만큼 경쟁력이 높아지겠죠. 그렇겠죠. 그것은 이제 국내 정치 체제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광물이 이제 원소 함량이 아주 낮기 때문에 이걸 추출하고 정제하는 과정에서는 상당히 환경 오염 문제가 대두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국내에 있는 여러 이익 집단의 이해를 구하고 정부가 그걸 설득하고 그런 시설을 만들어야 되는데 굉장히 비용과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하지만 이제 중국 정부는 국가 이익 추구의 차원에서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단축을 할 수 있으니까 특히 환경 오염의 문제에 굉장히 민감한 나라에 비해서는 한 발 앞서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제 중국 정부는 이거를 애시당초부터 국가의 핵심 안보 이익의 중요한 사안으로 간주해서 굉장히 치밀한 준비를 해왔습니다.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미국의 경우는 뭐 광물 자원도 풍부하지만 환경 오염 때문에 개발을 안 하고 있었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한 이후에 파리 기후 협약 탈퇴하고 뭐 시추나 뭐 천연가스 프로젝트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My administration is also working on a gigantic natural gas pipeline in Alaska, among the largest in the world, where Japan, South Korea, and other nations want to be our partner with investments of trillions of dollars each. There's never been anything like that one. It will be truly spectacular. It's all set to go. The permitting is gotten. 이제 자급자족하겠다 뭐 이런 움직임인가요? 예,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결국에는 대단한 위기감이 있는 것이죠. 자급자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동안 아끼고 개발을 안 했던 석유도 우리가 개발을 해야겠다. 그러니까 환경보호는 좀 나중에 하자. 알래스카에 있는 우리 석유 개발도 해야 되겠고 예. 천연가스도 사용을 해야겠다. 파리 기후협약을 탈퇴한 것도 핵심 광물 핵공 경쟁에서도 중국에게만 너무 유리한 조건이다. 이렇게 해서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입장을 1기 때도 보였고 이번 2기 때도 미국은 지지하지 않는다는 그런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광물이 있냐 없냐 그리고 얼마나 의존하고 있냐가 굉장히 핵심인 것이 간단한 얘기로 왜 북한은 핵무기를 개발했는데 우리는 못했을까? 여러 가지 조건이 있겠지만 예. 핵심은 북한은 자체 우라늄 광산이 있습니다. 무기로 생산될 수 있는 순도가 아주 높은 우라늄 광산이 있는데 우리는 없거든요. 우리는 우라늄을 전적으로 미국에서 수입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전 세계 히토류를 중국이 다 통제를 한다면 미국이 아무리 큰 소리를 치더라도 결국엔 칼날은 중국이 쥐고 있는 것이죠. 아, 그렇군요. Here as tourists, seeing it looks like an incredible place. We've been talking about going for a while. I'm really excited to be here. Awesome country. I just want to say that it's a very special place. It needs security for itself, but it also needs security very much for the world.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에 그렇게 탐을 내고 있는 것도 광물 자원하고도 어떤 연관성을 찾을 수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린란드에 이제 추정되고 있는 가채 광량 히토류가 150만 톤이라고 불리죠. 그리고 그린란드는 지정학적으로 보더라도 예. 그린란드 위치를 잘 보시면은 이제 어렸을 때 교실에 걸려 있던 메르카도르 도법에 따르면 그린란드가 굉장히 과장돼서 나오지 않습니까? 엄청 크게 나오죠. 예, 그린란드 크기가 아프리카 대륙 전체랑 똑같이 나왔지 않습니까? 예. 사실 그 정도는 아니고 한반도의 약 9.7배로 세계에서 가장 큰 섬입니다. 근데 인구는 5만 6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예. 우리가 지금 5천만이죠, 인구가. 예, 예. 만약에 그 그린란드의 인구 밀도를 우리 대한민국에 적용한다면 전 한반도에 지금 인구가 2,600명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문제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예. 근데 왜 여기를 탐나냐? 석유, 구리, 히토류, 니켈, 코발트가 풍부하게 매장돼 있다는 것. 두 번째로는 러시아, 중국에서 발사해서 북극을 거쳐서 미국을 타격하는 핵 미사일을 방어할 수 있는 미사일 기지를 하나 더 건설할 수 있는. 예.
down and eat. Sit down and eat. Don't let the vice president stop you guys from eating your cow here. How we doing? It's cold as shit here. Nobody told me. The president said we have to have Greenland, and I think that we do have to be more serious about the security of Greenland. Most importantly, we can't ignore what I said earlier, which is the Russian and Chinese encroachment in Greenland. We have to do more. I think that you'd be a lot better coming under the United States security umbrella than you have been under Denmark's security umbrella. Og skudsikre biler og kalder sig turister, har det aldrig været vigtigere at stå sammen. Vi er her for at demonstrere mod. First of all, I think it's very important to say that Greenland will never be part of America. We want a strong partnership on national security, of course, but we want it in mutual respect. 이 핵심 광물 공급망 이슈가 주요 산업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보시는지, 또 이 문제가 세계 경제 질서를 재편하는 이슈로까지 커질 수 있을까요? 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예. 그 70년대에 두 차례 세계 그 유가 파동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때 그 세계 경제가 망한다고 모두가 얘기했는데 극복을 했죠. 그리고 닷컴 버블이 붕괴됐을 때도 그랬고요. 또 미국의 2007년, 8년 서프라임 모기지 위기. 예. 여러 가지 위기가 있으면 세계 경제는 그나마 우상향 계속해서 꾸준히 확장의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예. 이번에 이제 핵심 광물 패권 경쟁으로 세계 경제에 불똥이 튀는 것이 아닌가 우려는 당연합니다만 그것이 얼마나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위기일지는 좀 두고 봐야겠습니다. 왜냐하면은 결국에 가서는 이것이 미국 국내 정치와 무관하지 않거든요. 예. 트럼프가 당선이 된 것은 지난 4년 동안의 바이든 행정부에서 살인적인 물가고 때문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미국 국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불만 때문에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선출을 했는데 예. 이 관세 폭탄 때문에 그렇죠. 지금 무역 전쟁이 일어날 것 같고 예. 월가 주가는 떨어지고 생필품 가격은 올라갈 것이 보이고 하니까 걱정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1월 2일 뉴욕타임스가 보도한 여론조사를 보면은 트럼프 정책에서 그 불법 이민자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 것에서는 미국 국민들이 63%에서 적어도 87%는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다고. 예, 예. 근데 관세 정책에 찬성하느냐는 과반수 아래입니다. 46%. 예, 예, 예. 근데 최근에 여론조사를 보면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찬성하느냐가 6명 중에 1명밖에 안 되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리세션, 불경기를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예. 이런 중국에 대한 대항이라고 정당화하고 있는 이제 관세 폭탄을 계속한다면 중국에 맞서기 위해서 같이 협력해야 될 유럽과 아시아 국가들의 등을 돌리게 만들고 예. 이 국가들이 미국과 협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중국과 더 무역을 협조한다면 오히려 이것은 모순이 되는 정책이거든요. 한중일 FTA 협상을 통해 3국 간 교역과 협력을 확장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China, South Korea, and Japan say they're going to work together in cooperation to respond to the tariffs that you're going to put into effect this week. Are you concerned that this move, the tariffs this week, could push some of the United States' closest allies to work with China? No, I'm not worried about it. I'm not worried about it, yeah. And I think a lot of them will drop their tariffs because, you know, they've been unfairly tariffing the United States for years. And this has been the piggy bank for the entire world. The guy is completely out of control. I want more people to show up and get him out of office. He's terrible. 결국에는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분기점은 2026년에 미국의 중간 선거입니다. 그 11월에 유권자들이 어떻게 심판하느냐를 보고 예. 이 트럼프의 이런 강력한 정책의 미래를
잘 가늠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겠네요. 자, 우리는 예전부터 자원 빈국이라는 얘기를 들어왔는데 이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기업들의 노력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 포스코홀딩스나 LG화학 같은 소재 기업들이 이 자원 개발 협약을 공격적으로 진행을 하면서 현지에서 공장을 준공하기도 했는데요. 한국의 광물 자원 확보 현황과 가공 기술력은 어느 정도입니까? 예, 지금 포스코라든가 LG화학이라든가 고려아연 등이 외국에 많은 공장을 지금 짓고 있는데요. 예. 우리나라의 자원 개발 기술은요, 그래도 오랜 동안 산업부에서 기술 개발 지원을 해왔기 때문에 탐사라든가 선광, 제련에 대한 기술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앞서 있는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단지 자원을 개발할 수 있는 지역이 없어서 저희들이 개발을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저개발 국가 중에서 자원이 미개발 상태로 남아있는 국가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이쪽 국가들하고 협력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더 많이 만들어 가야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전호석 박사께서는 핵심 광물 확보를 위해서 전 세계를 직접 발로 누비고 계시는데 최근에 몽골과 협력 강화에 힘쓰다고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성과가 좀 있습니까? 예, 몽골은 세계에서 자원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최근에는 우라늄뿐만이 아니라 히토리소부터 해서 예. 첨단 산업에 필수적인 핵심 광물들, 텅스텐, 주석, 리튬이라든가 바나듐과 같은 광물을 몽골에서 확보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는 국가들이 현재 많이 생기고 있고요. 네. 우리나라도 몽골에 부존되어 있는 광물 자원 확보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가장 선두주자로 지금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이 몽골 사례가 하나의 좋은 케이스가 될 것 같은데 그럼 우리는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자원 확보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까요? 예, 몽골에 부존되어 있는 광물 자원을 한국으로 가져와서 우리나라 첨단 산업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드는 것이 저희들 임무입니다. 결과적으로 몽골은 잘 살게 만드는 거고요. 예. 우리나라는 첨단 산업에 필요한 핵심 광물을 안정적으로 몽골에서 확보할 수 있는 전진 기지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고자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 주고받는 관계가 돼야겠다. 네, 그렇습니다. 예. 좋습니다. 사실 투자를 한다고 바로 광물이 짠하고 바로 나오는 건 아닌데요. 네. 그렇다면 저 핵심 광물의 탐사 개발에서부터 생산까지 걸리는 시간 얼마나 됩니까? 네. 이런 핵심 광물을 생산하는 데는 정말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네. 일반적으로 자원을 조사하고 탐사하는데 최소한 2년 정도, 3년 정도 시간이 소요될 수가 있고요. 예. 또 자원을 갖다 저희들이 충분히 확보를 한 다음에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선광장이라는 것을 건설을 해야 되는데 네. 이게 한 2년 정도 시간이 또 소요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선광장이 지어지게 되면은 조건을 최적화를 또 해야 되고요. 또 모든 생산 기반을 구축하는 데 1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최소한 4년에서 6년 정도는 저희들이 자원을 개발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시간이 꽤 걸리네요. 네, 많이 걸립니다. 예. 자, 이제 자원이 무기가 되는 세상인데요.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떤 생존 전략이 필요할까요? 박사님께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결국에는 핵심 국가가 핵심 기술을 가지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채굴, 채광 기술, 정제 기술이 있다면은 미국 입장에서는 그것이 중국의 손에 넘어가는 것보다는 미국이 신뢰할 수 있는 대한민국이 개발하는 것이 안심이 되겠죠. 예. 제일 좋은 시나리오는 우크라이나와 같이 미국 기업이 들어가서 미국이 독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만 그 차선책이 대한민국 정부와 기업의 진출이라면 미국이 그다지 반대할 이유는 없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그 틈새, 그것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우리가 생존할 수 있는 첫걸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자, 격화하는 공급망 전쟁, 자원 모기화 시대의 생존 전략을 킥으로 두 분의 키커와 말씀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으로 두 분의 매운맛 승부킥 날아갑니다. 자, 먼저 보흥 박사님부터요. 예, 저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에게 우리나라 속담 하나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것은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같이 가라. 근데 중국 견제하고 싶은 마음이 급한 거는 이해합니다만 그것을 이유로 이런 관세 폭탄이라든지 광물 확보를 위해서 이제까지 협력했던 국가들을 소외시키는 정책을 한다면 단기적으로는 속도가 날지 모르겠습니다만 과연 얼마나 멀리 갈 수 있을지 좀 고심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하지만 이 얘기가 어떻게 백악관까지 전달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사람들의 뜻이 비슷하다면 아마 충분히 전달될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혼자만 가려고 하지 말아라. 네. 자, 전 박사님. 예, 20세기 때는 저희들이 5.1 전쟁으로 저희들이 명명을 했었는데요. 21세기는 결국은 자원 전쟁입니다. 이 자원이라는 게 너무 중요하고요. 특히
산업이 고도화되면 될수록 더 저희들이 희귀한 그런 광물들이 더 필요로 하게 되고요. 더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핵심 광물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지 못한다면은 우리나라 첨단 산업의 미래도 없기 때문에 핵심 광물 확보에 대해서 정부뿐만이 아니라 민간이라든가 모든 국민이 한번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더 많은 분들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자, 격화하는 공급망 전쟁, 자원 무기화 시대의 생존 전략은 신영일이 날리는 승부킥은 변화에 가장 잘 적응하는 종이 살아남는다 합니다. 진화론의 아버지로 불리는 찰스 다윈의 명언인데요. 시시각각 변하는 광물 패권 전쟁에서 한 발 앞선 전략과 초격차 기술 적응력으로 멋지게 존재감을 드러낼 한국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루한 경제 이야기는 가라. 필터 없는 경제 토크, 매운맛 경제 토크 킥.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